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 로조곤입니다. 여기 유명산 정상입니다. 아주 파란 하늘이 아주 멋있게 펼쳐지는 유명산 정상인데요, 랜드로버 디펜더 110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랜드로버 코리아가 드디어 랜드로버 72년 역사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모델이죠. 랜드로버 디펜더 110을 국내 수입하면서 오늘 기자단 단체 시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차체와 짧은 오버행을 가진,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랜드로버의 아주 상징적인 모델이죠. 직렬 4기통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해서 240마력의 출력을 내는 D240 모델을 타고 오늘 랜드로버 디펜더의 정수를 느껴볼까 합니다. 유명산 일대 오프로드를 타면서 시승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랜드로버 디펜더의 정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디펜더 110, 디펜더 110 드디어 만났습니다. 인테리어 들어와 보니까 뭔가 다르죠? 뭔가 느낌이 확 와 닿는, 한국에서 이 녀석을 만나는구나 싶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카 빔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인테리어를 보는 그런 느낌이죠. 자, 양평에서 디펜더 110 기자단 시승회를 하는데요, 1번 차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오전 동안은 이 차가 제 차가 되는 거죠. 자, 실내 보시겠습니다. 조향 하나, 둘, 셋, 2.7회전 하고요. 차체 길이에 딱 맞는 정도의 조향비 아닌가 싶어요. 길이가 5m를 넘고 너비는 2m에 육박하고요. 대단한 덩치죠. 그런 덩치를 2.7회전 하는 락트락 조향비로 커버를 한다. 딱 좋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통 오프로더를 표방하고 있는, 영국을 대표하는, 랜드로버를 대표하는 오프로더입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오프로드로서 필요한 체형, 접근각이 38도, 이탈각이 40도에 달하고요. 뱅크각은 31도, 등판각은 45도에 이릅니다. 자, 12.3인치 계기판이 아주 선명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인트는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모니터입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 프로인데요, 반응이 빠릅니다. 4x5i 이런 부분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보면 차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려볼 수가 있죠.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죠. 타이어 주변의 모습을 보닛을 투과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렇게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도 있죠.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뒷부분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HD급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훨씬 와이드하고 깨끗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네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는 이전에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지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라이브 아님 표시가 뜨네요. 이제 실상황이 아니다 라는 그 참고용으로만 이것을 봐라 라는 의미겠죠. 반응 시간이 아주 빠른 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하죠. 반응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첨단 QNX 운영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오버더웨어, 소타 기능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오버더웨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얘기죠. 일일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한 필요가 없이, AS 센터를 갈 필요가 없이 주행 중에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대응을 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은 2대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주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높이고요. 오프로드 높이를 선택하고 정상 높이를 택하고 2단계,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도 버튼 하나로 이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조절을 각각 할 수가 있고. 앞을 지나가면 자, 1번 차량부터 자, 디펜더 출발합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 타고 아주 신나는 오프로드 주행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니움 디젤 엔진 적용하고 있죠. D240 트림 이름이 엔진 출력입니다. 이 차 240마력의 힘을 내죠. 자, 랜드로버의 모토, 가는 곳이 길이다. 랜드로버가 가면 길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얼마나 험한 길을 준비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농다치고개 오프로드에 들어서기 위해서 시트를 좀 높게 세팅한 면도 있는데요. 차체가 좀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노면의 충격 넣을 때 그래서 약간 뒤뚱거리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차체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차체를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더 기준에서 약 40mm 더 낮출 수 있고요. 75mm씩 두 번에 걸쳐서 또한 150mm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높낮이 변화가 거의 21cm에 이른다라는 얘기죠. 자, 오프로드 높이를 선택을 하고요. 자, 벌써 로레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로레인지 선택이 이전에는 기어 레버를 통해서 별도의 트랜스퍼 레버를 통해서 로레인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버튼으로 선택을 하나요. 다만 변속 레버를 중립에 놓은 뒤에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잔디 자갈 눈길 모드로 하고요. 어우, 초반서부터 제법 힘든 길인데요. 농다치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 높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4L 모드라고 하면 천천히 속도를 내지 않고 아주 지그시 밀고 가는 힘으로 이런 오프로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데 올라오면 이제 구동력이야 뭐 큰 문제 없겠지만 튀어나온 자갈 뭐 이런 데서 타이어가 찢길 염려가 있습니다. 노면을 보면서 조심조심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제 고도 표시가 되고요. 이제 앞뒤 트랜스퍼의 잠김 여부가 표시가 됩니다. 센터 디퍼런셜 잠겼고요. 디펜더 온로드 필요 없어 바로 오프로드로 몰고 들어가네요. 역시 디펜더에 가장 어울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센터락이 직선에서 잠겨 있고요. 자, 코너를 돌아갈 때 센터락 리어락이 수시로 풀었다 잠겼다를 하네요. 주행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디퍼런셜 락을 수시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인데요.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데요. 재밌네요. 덜컹덜컹. 자, 꾸준히 밀고 가야 되죠. 중간에 가다서다 혹은 중간에 기어 변속 이런 부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특히나 험한 코스를 지나갈 때는 꾸준히 같은 기어를 사용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바위길에서도 그렇고 물길에서도 그렇고요. 바위 암석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센터 리어 다 락이 됩니다. 자, 오프로드에서는 최저 지상고가 291mm고요. 접근각 38도, 이탈각 40도인데요. 램프각 31도죠. 자, 차체가 길기 때문에 램프각이 좁아질 수가 있죠. 배가 닿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차체를 좀 더 높이 들어 올리는 게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런 롱힐 베이스 모델인 경우에는 오프로드에서 흔히 우리가 배가 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턱에 차가 걸쳐버리면 차 구동력을 받기가 힘들죠.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체를 좀 더 높이 들어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접근각, 이탈각, 접근각, 탈출각에서 좀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요. 뱅크각, 램프각을 좀 더 크게 확보할 수가 있어서 배가 닿을 염려가, 중간에 차가 스턱에 처할 염려가 좀 더 줄어듭니다. 좀 더 험한 길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자, 이 부분 보면 이제 차체가 돌아가는데요. 타이어 아랫부분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보여줍니다. 직접.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아주 편리한 부분이겠죠. 어휴, 기울기가 엄청난데요.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차를 믿고 두려움 없이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가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아주 유용하네요. 특히 앞 타이어가 닿는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그 장애물을 피해 갈 건지 밟고 갈 건지를 화면을 보면서 정할 수가 있겠네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아주 잔재미들을 전해주는 거죠. 하지만 디펜더에게 이 정도 길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말 그대로 동네 뒷산 오르는 정도겠죠.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가 동네 뒷산 오르는 겁니다. 자, 이제 개활지가 나왔습니다. 습기를 벗어났고요. 앞차를 보니까 타이어가 슬쩍슬쩍 헛도는데요. 자, 대개 운전석에는 이런 손잡이가 없죠.
손잡이를 운전석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대시보드 앞쪽 왼쪽에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 그만큼 모든 게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옆에 보면 이런 그 차체 패널, 철제 패널이 그냥 노출되어 있고요. 상당히 고급차죠. 판매 가격 거의 1억 원을 육박하는데요. 이런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에 들어선다는 것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싶기는 하지만 랜드로버 디펜더는 그런 차입니다.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죠. 미국에 찝이 있다면 영국에는 랜드로버가 있는 거죠. 랜드로버 중에서도 디펜더가 오리지널 랜드로버라고 할 만한 차입니다.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온 게 너무 뒤늦은 감이 있죠. 이제라도 한국에서 디펜더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자, 컴포트로 갑니다. 일상적인 주행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컴포트로 모드라니까 차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힘을 부담 없이 쉽게 드러내고 있고요. 이제 속보하는 기분이죠.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힘있게 움직이다가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더 빠르고 경쾌하게 오프로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농다치고개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한번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온로드에 설 때는 기어를 중립하고 로기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하이레인지가 선택이 되죠. 온로드로 갑니다. 자, 대단하네요. 상당히 험한 오프로드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사뿐 거뜬 이제 움직여 왔습니다. 역시 디펜더는 오프로더다, 영국을 대표하는 오프로더다 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온로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자, 온로드에서는 뭐 코너의 느낌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차체가 높아서요. 아, 제가 좀 시트를 좀 높게 했네요. 오프로드에서는 시트를 좀 높이지만 온로드에 들어왔으면 시트를 조금 낮춰도 좋겠죠. 자, 이 과속방지턱 상당히 부드럽게 품어 안듯이 넘어가네요. 맞받아치면서 강하게 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넘는 느낌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없네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 이 정도 차체의 높이를 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부드럽게 다운힐 코너링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온로드에서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좀 강하게 코너를 돌아나간다 싶은데 문제없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엔진이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하다는 얘기고요.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 240마력의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냥 온로드를 상당히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노면 충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품어 안듯이 커버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온로드에서 이동을 할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정통 오프로더를 자처하는 차들은 좀 터프하죠, 거칠죠. 그래서 온로드에서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온로드에서 코너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차체가 좀 높은 부분이어서 좀 껐덕껐덕대나 내지는 흔들거리나 하는 느낌을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의외로 그런 부분 온로드에서는 중심을 딱 잡고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다. 서스펜션 느낌 생각보다 소프트한 편이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잘 흡수를 하면서 움직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PD 프로가 탑재되는 이 모니터 안쪽으로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고요. 변속레버 아래쪽으로 깊은 공간이 남아 있죠. 여기에도 어지간한 큰 짐들 넣어 놓을 수 있을 테고요. 2개의 컵홀더 있고 콘솔 박스 안쪽에는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음료를 아주 시원하게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프로드를 하도 덜컹대면서 지나왔던지 온로드가 이렇게 편안한 길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차가 좋아서 더 편하겠죠. 가속 페달을 밟아서 힘을 써 보는데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얼마 전에 탔었는데 글래디에이터는 좀 터프가이였다고 한다면 이 녀석 디펜더는
터프할 뿐 아니라 좀 더 섬세한 감성을 가진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탱크처럼 밀어붙이다가도 온로드에서 아주 섬세하게 노면 충격을 흡수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첫 코스 주행을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코스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코스를 준비해 놨을까요? 엔진 사운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고요. 물론 고속주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중저속 구간 일반 주행 영역에서는 엔진 사운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온로드 중미산 어필을 할 텐데요. 자, 이제 올라가 봅니다. 자, 240마력이죠. 43.8kgm의 토크를 가진 디펜더. 야, 온로드 제법 잘 달리네요. 가속할 때 약간 시간은 필요하고요. 자, 한번 달려봅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차체가 좀 높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높아서 더 재미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노면에 착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 못지않게 노면과 좀 거리를 두고 떠있는 상태로 차체에 기우는 그런 느낌을 즐기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겁니다. 차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그런 불안감이 재미의 요소일 수도 있고요. 위험한 게 재밌잖아요. 높은 자세가 주는 적당한 불안감, 적당한 재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트페시아 이 버튼들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잘 모아놨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국리를 참 많이 했겠는데요. 다시 오프로드입니다. 이거는 벨라 시승회 할 때 열었던 코스죠. 그 코스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정상, 유명상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일 텐데요. 상당히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자, 머드 터레인 리스폰스 머드를 다시 택했습니다. 뒤뚱 또 고개를 바짝 쳐들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오프로드가 상당히 비싼 1억을 호가하는 가격대거든요.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오프로드에 가서 어디 깨지고 다치고 하면 돈 주고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오프로드에서 하면 보험 처리도 안 될 겁니다. 그냥 막 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 타라 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주 대중적인 오프로더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 듯 합니다. 자, 올라가는데 타이어가 슬쩍슬쩍 휘슬립을 하고 있는 거죠. 휘슬립을 하는데요. 노면의 마찰력의 차이를 타이어가 또 트랜스퍼 케이스가 슬쩍슬쩍 흡수하면서 약간의 헛바퀴를 허용을 하고 있죠. 자, 계기판을 통해서도 이런 사륜 상태를 보여주네요. 툭툭. 야, 이거 옆으로 구르면 제법 아프겠는데요. 지금 노면이 살짝 젖어 있죠. 오, 미끌미끌 거리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바퀴의 회전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동력 전달을 잘 연결하고 차단하고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바퀴의 회전 차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고, 이런 맛에 정통 오프로드를 타는 거죠. 디펜더 반갑습니다.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요. 자, 찝이 있고 랜드로버가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마니아들도 만만치 않죠.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이 차 디펜더 기다렸던 분들이 제법 많을 텐데요. 부럽네요. 이 차 사시는 분들. 대자연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아니 두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차, 그런 차라는 얘기고요.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 버리면 잡기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밑으로 뒤뚱뒤뚱 올라오는데요, 차들이. 타이트한 코너를 사륜구동 상태로 넘어갈 때 이 트랜스퍼 케이스를 열고 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직결이 되어 있으면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기어가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돌게 되는데요. 머드 모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각 바퀴의 회전 차이를 나름 잘 흡수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드러운 겁니다. 오프로드에서. 유명산 정상에 올랐고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좋네요. 자, 디펜더 110이 있고 90이 있습니다. 휠 베이스로 구분하는 건데요. 롱휠 베이스가 110이고 숏휠 베이스가 90입니다. 이제 롱휠 베이스가 오프로드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차체가 길어서 많은 짐과 사람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휠 베이스가 길어서 중간에 스턱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가 땅에 닿아버릴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죠. 숏휠 베이스에 비해서. 대신에 숏휠 베이스는 그런 위험은 없지만 뱅크각은 크지만 대신에 전복 위험이 좀 더 크죠. 휠 베이스가 짧아서 넘어갈 위험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롱휠 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배가 닿아버릴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체를 더 높이 올려야 되죠. 차체를 더 높이 올리면 뱅크각, 램프각이 커져서 험한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랜드로버 코리아가 일단 디펜더 110 롱휠 베이스 모델을 먼저 들어온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늦여름에 따가운 햇살 받으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뭐 오프로드 이 정도 달린다고 할 것 같으면 탱크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거친 길 가보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SUV라고 얘기하는 많은 차들을 뒤로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SUV 말이 SUV이지 허약한 SUV들이 많죠. 심지어 사륜구동이 안 되는 차들도 SUV라고 하고 다니는 시절이죠. 그런 시절에 야 SUV는 말이야 이런 거야, 사륜구동은 이런 거지 하고 이렇게 딱 폼 잡고 나설 수 있는 것 아마 그럴 수 있는 차 몇 개 되지 않죠. 디펜더 그 중에 가장 우수한 모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차 중 하나인 거죠. 한국에서는 처음 들여오는 모델이지만 영국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랜드로버의 뿌리 같은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샌드로 갑니다. 샌드 모드로 갑니다. 옛날에는 저쪽 이쪽 서쪽 사면이죠. 동쪽 사면을 타서 유명산 정상까지 올라가곤 했었는데 말이죠. 랭글러하고 레인지로버를 타고 유명산 정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명산 정상에 차를 딱 올려놨을 때 등산객들이 좀 황당해하는 그런 시선, 따가운 시선 혹은 황당해하는 시선 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유명산길 다 막혀 있죠. 사유지여서 다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 다시 가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반갑기도 하네요. 자, 흔들 차가 흔들릴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스티어링 휠도 있고 오른손도 이런 차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오프로드에서는 몸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방에 쥘 곳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뒷창에 보면 지붕 뒤쪽 양쪽 모서리로 마치 다락방의 창처럼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길을 달리다가 좀 답답함을 좀 더 덜어낼 수가 있죠. 그 모서리를 통해서 창밖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차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때 알프스를 넘어갈 때 알프스 정상을 보기 위해서 이 개발자들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다가 아예 여기다가 창을 만들자 해서 저 창을 만들었다네요. 아이디어가 신박해요. 그리고 이 차는 익스플로러 팩으로 이제 우측에 사이드 기어 있고요, 루프렉이 있고, 다음에 스노클링, A필러에 스노클링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험한 길도 충분히 달릴 수 있도록 튜닝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야, 유명산 억새밭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자, 옆에 누가 타고 있었다면 아마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차 타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급경사 올라가 봅니다. 자, 올라가는데요. 자, 경사로 앞뒤로 9도 10도 자, 슬쩍슬쩍 힐슬립 일어나면서 올라갑니다. 자, 저 앞에 유명산 정상이 보이네요. 자, 락롤링 모드로 가고 있고요. 천천히 겁먹을 필요 없이요. 차분하게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지금 18도, 19도, 20도까지 경사가 나는데요. 힐슬립이 일어나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주면 올라갑니다. 20도 넘는 경사를 이제 타고 올라갔는데 이 차 최대 등판 각도는 45도에 이릅니다. 이보다 아주 험한 길도, 아주 험한 경사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좌우로도 8도, 위아래로 17도, 16도 경사인데요. 뭐 살짝 자, 글라이딩을 하고 있는 데네요. 이런 사면을 지나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디젤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 뭐 소음과 진동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차분하고 진동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자, D7X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상당히 견고하고요. 경량이죠. 그리고 비틀림 강성에 특히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갖는데요. 디펜더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바디온 프레임보다 약 3배 더 견고하다고 랜드로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도 속도를 컨트롤 하는 거죠. 약간 더 너무 느리다 싶으면 한 칸 클릭을 하면 되고요. 자, 아주 내려 꽂힐 듯 내려가고 있습니다. 25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램프가 참 예쁘네요. 원형과 사각이 잘 조화를 이룬 램프 디자인인데요.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박스 스타일의 견고한 랜드로버 디펜더의 오리지널 모습을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한 모습이죠. 직선 위주의 견고한 디자인을 통해서 랜드로버 디펜더의 어떤 강인한 모습을 잘 형상화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형의 헤드램프와 2개의 큐브 램프로 구성한 LED 헤드램프, 센스 있게 디자인됐다 싶고요. 라디에이트 그릴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한 모습이죠. 투박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디펜더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맛깔스러운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프로드에 특화됐다라는 얘기가 여러가지 또 특별한 옵션들을 많이 넣고 있어요. 자, 전지형 지형받는 시스템에는 자, 보시죠. 잔디 자갈 룬길, 진흙, 그리고 모래, 바위 암석이 있는데 하나 더 있죠. 도강 모드가 있습니다. 깊은 수심 약 0.9m까지 깊이의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요. 도강 능력을 설정을 하면 물의 깊이를 측정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도강 모드가 더 있다는 것, 그만큼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다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꾸준히 국내 시장을 넓혀온 랜드로버인데요. 자, 이제 레인지로버 그리고 디스커버리, 디펜더로 이제 풀라인업을 하게 된 거죠. 라인업을 이제 완전하게 맞추게 돼서 고객들의 선택지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랜드로버 코리아가 이제 새로운 병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셈이니까요. 어쩌면 당분간 랜드로버로의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급경사면을 내려가는데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사용보다는 이렇게 계속된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낫겠죠. 엔진 브레이크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아, 코스 재밌네요. 자, 단도직입입니다. 자, 가격 문제인데요. 역시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차가 아주 고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 가격 때문에 오프로드에 다가서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오프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데미지를 입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혹은 다치거나 하는 부분들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1억 원을 호가하는 이 차 타고 오프로드에 그렇게 마음껏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차체 스크래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차체 하부가 바위에 긁힐 수도 있고요.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앞뒤 범퍼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피해를 입을 확률은 상당히 높죠. 그걸 수리하려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텐데요. 조금은 보급형인 저렴한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모델이 이 차의 성격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사실 국내에는 이 차의 성능을 100%, 120% 발휘할 만한 오프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묘한 부조화죠. 한국 상황에서는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펙 좀 낮춰서 가격을 낮추면 어떨까? 그러면 나도 하나 어떻게 좀 욕심을 내볼 수 있을 텐데 9천만 원을 넘어서 1억 원을 호가하는 차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죠. 가질 수 없는 차에 대한 괜한 시기심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랜드로버 디펜더 110 오프로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주 최강 오프로더라는 찬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스도 최강이었고요. 이런 거친 길을 그냥 걷더니 사뿐사뿐 움직이는 모습이 역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거친 길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아주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 아주 탁월한 사륜구동 시스템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대자연의 품 안에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차, 이제 막 한국에 상륙을 했고요. 이제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그들에도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산에서 랜드로버의 아이콘, 랜드로버의 72년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 디펜더 110 타고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차분하게 인사를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차 안에서 마지막 인사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이만 접을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